그래서 앞에서 자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부부 각각 일배책이 있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했었죠. 근데 자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부부 둘 다 같은 집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만약 2주택 보유자라면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이 여름이 쓱 지나고 나면 누수사고가 많이 생겨나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노후화된 빗물관에서 물이 샌다든지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물 새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같이 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보상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잘 모르고 있다가 놓쳐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이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누수, 물 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 특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특약과 급배수 특약인데요. 오늘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급배수 특약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뭘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줄여서 흔히 일배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합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뭐 화재보험이든 보험 가입하실 때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이 일배책 특약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 일배책 특약은 일상생활 중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배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뭐 TV를 망가뜨렸다든지 혹은 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실수로 이 친구를 다치게 했다든지 혹은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을 물어서 다치게 했다든지 하는 이 기타 등등의 이유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누수, 아랫집에 물이 새서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 일배책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꼭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이 일배책 특약인데요. 이 일배책 특약은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입되어 있는 건 대부분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일 겁니다. 이 가족 일배책은 보상의 범위가 나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여기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사촌인의 인척, 팔촌인의 이 혈족까지도 가족에 포함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 가족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은 일배책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러셔도 되지만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일배책 특약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의 한도는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부담금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보험사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예전 2009년 8월 전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나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누수 는 2020년 4월부터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 가족들이 각각 하나씩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 둘 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사고 발생 시 각각 두 곳에 같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 지금부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 옆집 TV를 망가뜨려서 배상을 해줘야 될 손해액이 40만 원이라면 부부 각각 청구 시 40만 원에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제하고 20만 원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그럼 각각 2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어서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하고 나면 80만 원이 되게 되죠. 그럼 각각 청구하면 8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일배책은 이 실손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이상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아니라 각각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 손해액이 3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에 20만 원을 제하면 10만 원이 되게 되죠. 그럼 각각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발생하게 되긴 하였지만 만약 한 분만 신청을 하였다면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인데 1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자기부담금을 좀 줄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손해액이 40만 원 이상일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가족 구성원 3명이 일배책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액 30만 원 이상부터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4명이라면 25만 원 이상부터 없어지겠죠. 그러나 손해액이 20만 원이라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니까 아무리 가족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상될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만 원 이상은 되어야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누수 보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20년 4월 이전에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소유한 주택에 내가 살고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이 보험증권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가 다 부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내 소유주택, 두 번째 거주, 그리고 세 번째 증권의 소재지 주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만 부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집이 있고 일배책 소재지 주소를 그 집으로 해놓았는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결혼한 자녀가 살고 있다면 그런데 그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이럴 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미혼 자녀가 살고 있었다면 가족 일배책에 이 피보험자 범위에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을 사서 임대를 주었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세입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년 4월 이후부터 약관이 변경되면서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이 주택과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 줍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꼭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 증권상 소재지 주소로 되어 있는 곳에 내가 살도록 허락한 자가 살고 있다면 임대를 줬든 아니 누구 보고 네가 살아라 라고 했든 결혼한 자녀가 살고 있었든 내가 허락한 자가 살고 있었다면 일배책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4월 이후부터는 내가 임대준 주택도 보험가입 시 소재지 주소만 임대해준 주택으로 해놓았다면 그런데 그 집에 배관이 오래돼서 아랫집에 물이 새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부부 각각 일배책이 있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했었죠. 근데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부부 둘 다 같은 집으로 소재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만약 2주택 보유자라면 부부가 각각 한 집씩 소재지 주소를 달리 등록을 해둬야 두 분 다 보상이 가능하겠죠. 임대준 주택 말고 우리 집도 일배책 누수에 대한 배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은 주소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소, 그리고 한 사람은 임대준 집 주소로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실 게 보험사의 이 소재지 주소랑 일반 자택 주소지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보험사의 이 우편물 배송지 주소만 변경하시면 안 되고 꼭 일배책이 가입된 보험에 소재지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편물 받으시는 주소지와 일배책의 소재지 주소는 다른 겁니다. 이 우편물 주소는 A로 해놓고 실제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 소재지 주소는 B로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편물 주소지만 변경을 하고 변경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미리 수리가 들어갔는데 이후에 소재지 변경을 하시게 되면
보상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이전 변경을 미리 해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요 일배책에서 아랫집 물이 샜을 때 피해액 배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밑에 집에 물이 새면 우리 집에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우리 집 바닥을 뚫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 수리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게 중요하죠. 네, 결론은 일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방지 목적에 해당하는 수리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집 수리비에 대해선 분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 7일 금융감독원에서 누수 관련하여 분쟁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보자면 이 땡땡님이 아랫집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본인 집 수리 관련 철거비, 그리고 방수공사비, 타일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같이 청구를 하였는데 아랫집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공사비는 보상이 되나 타일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방지 경관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손해방지 비용이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피보험자 자신을 위한 행위는 제외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와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이 타일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손해방지 비용이 과연 뭘까요? 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201085 본소 2021-201092 반소 판결문인데요. 이 손해방지 비용이란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잠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방수공사비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판결을 요약하자면 누수 부위 원인을 찾는 탐지 비용과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로 인한 피해 상황과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관련한 세부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닥에 방수 공사를 지체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대법원 판례에서 방수공사비를 보상을 해주라고 했으니 이제 다 보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해 상황과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관련한 세부 목적이나 내용들을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건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공사비라도 직접적인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거나 범위가 넘어서는 비용은 보상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력 단련장의 남자 샤워실과 여자 샤워실의 바닥 방수층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서 여자 화장실 바닥 아래층 당구장 천장으로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자 화장실 방수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을 했으나 누수가 발생한 직접 부위가 아닌 남자 샤워실 방수 공사비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수 공사비 외에도 손해방지 비용에 관련한 건들을 한번 살펴보면 누수가 발생한 화장실의 방수층이 아니라 화장실의 벽면에 실시한 이 보수 공사 비용 및 기존 가구나 바닥 등의 손상을 막기 위한 보양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수 원인인 주방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한 경우인데요. 이 공사를 위해서 주방 장비 등을 이전 설치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 또 아파트 거실 배관에서 누수로 아래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거실 바닥을 철거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배관 교체 공사 후에 이루어진 온돌마루 재설치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관의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누수 부위를 찾기 위해 실시한 수도관 공사 및 바닥 철거 공사 비용과 누수의 근본 원인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배관 교체 이후에 이루어진 방수 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손해방지 비용으로 누수 탐지 비용이라든지 철거 비용, 배관 수리, 교체 비용, 그리고 일부 방수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바닥 시멘트 공사, 마감 공사, 타일 공사, 마루 교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장판, 도배, 가재 도구 등의 물에 젖어 발생한 우리집 피해도 일배책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배책에서 보상되지 않는 우리집 도배나 장판, 가재 도구 등의 금액은 따로 이 급배수 특약이 있으시면 여기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급배수 특약 판매 회사 중에서 우리집 바닥 시멘트 수리비나 타일 수리비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배수 특약도 준비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준비하실 때도 이왕이면 보상의 범위가 좀 넓은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급배수 특약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배책은 아랫집에 피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거고 아랫집에 피해가 없이 우리 집만 물이 샌 거라면 보상이 안 된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랫집 피해는 미미한데 우리 집 공사비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피보험자 범위,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약관 변경사항, 그리고 일배책에서 보상 가능한 이 누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일배책 특약 보험료가 보통 1,000원대에서 2,000~3,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그래서 아랫집 누수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험료 대비 괜찮은 보험 특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배책 특약 꼭 필요한가요?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꼭 가입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한 일배책이 언제 가입한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시간 알려드릴 급배수 특약 꼭 시청하셔서 나중에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101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